페라리는 진정한 규정의 허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FIA는 이 확장된 매우 긴 추출기에 대한 승인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레인에서의 두 번째 테스트 세션 첫날에 본 새로운 사항들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합니다. 페라리가 무엇을 선보였는지, 오늘 하루 이렇게 빠르게 간 이유, 메르세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드불의 문제와 에스턴 마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패독 내 모든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레인 테스트에서 SF26은 박스를 나왔고 패독은 문자 그대로 뒤쪽을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뒤쪽에서 아래쪽이 아니라 배기구 바로 뒤쪽에서요. 작은 플랩, 미니 날개가 나타났고 어제까지 아무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이것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놓인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2026 규정을 정밀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후면 반축에서 60mm 이내의 공기역학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제약은 배기 영역을 넘는 것을 방지하지만 이론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페라리는 이 솔루션을 염두에 두고 페라리 SF26의 후면을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가능한 한 뒤쪽으로 위치한 차동장치, 변형 가능한 구조 아래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활용된 부피,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패키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기구 앞에 가스를 활용하는 플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2026년에 제대로 작동할까요? 새로운 파워 유닛이 MGUH 없이 작동하면서 열 엔진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고 발전기로도 작동합니다. 이는 B6 엔진이 중간 느린 코너에서도 회전수가 높게 유지되어 에너지를 재충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역하자면 배기가스가 더 많이 존재하고 더 강력해지며 가스를 완전히 밟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라리는 그 뜨거운 흐름을 공기역학적 하중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블로운 디퓨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규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술적인 향수는 아니며 지능적인 진화입니다. 그리고 즉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격입니다. 현재 패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솔루션이 정말로 1 또는 2디셈의 가치가 있다면 2주 안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붙이는 부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설계된 후방 서스펜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패키징, 변속기, 후방 서스펜션, 볼륨 관리 등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진정한 자동차 개념입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시즌 시작 전에 마지막 테스트에서 이제야 이를 공개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시간을 회복하고 이 솔루션을 서두르지 않고 복제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솔루션은 연맹으로부터 긴 승인 대기를 했습니다.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규정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입니다. F1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처럼 네가 하면 너는 천재야.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들은 교활해. 댓글은 이미 시작됐어. 효과가 있으면 금지할 거야. 명확한 설명을 보내자. 모든 것을 재설계하고 있어. 진실은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솔루션이 남을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페라리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특히 더 많은 공기역학적 다운포스를 생성하게 해. 페라리 SF26의 나머지 부분은 철학이 매우 명확해. 앞쪽은 더 보수적이야. 차량 중앙은 매우 잘 다듬어졌어. 그리고 후면은 초정교해. 매우 넓은 디퓨저가 있어. 지난주에도 탄소 부속품을 봤어. 최대화를 위해 필요해. 디퓨저를 확장하고 그래서 공기역학적 다운포스도 증가시켜. 그리고 열 흐름 관리는 매우 철저해. 재설계된 배기구가 있는 새로운 후드. 그리고 특히 2025년에 비해 훨씬 더 합리적인 테스트 관리.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둘 다 즉시 새로운 기능을 시험해봤어. 같은 날에. 즉각적인 이중 기술 피드백과 함께 이번에는 마르넬로에서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작업과 테스트를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일럿의 이중 세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한 파일럿, 오후에는 다른 파일럿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날을 위해. 대신 그들은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두 파일럿 모두에게 허용하기 위해 레클레르와 해밀턴 모두 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공기역학적 하중 관리를 변경하는 것. 그래서 질문은 간단합니다. 시즌 초반에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두 자릿수에서 생성된 것인가? 아니면 결과의 본질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눈부신 그러나 미미한 솔루션인가? 왜냐하면 이 백이 뒤에서 읽는 것이 정말로 작동한다면 페라리는 단순히 하중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랩타임을 찾았습니다. 2026년 규정을 다시 읽어보면 이것이 극단적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전에는 어떤 공기역학적 부속물도 금지되었습니다. 배기구 뒤에서. 이번 경우에는 2026 규정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일반적인 볼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를 더 짧게 만들었고 따라서 후륜을 뒤로 이동시켰습니다. 페라리에서 배기구 뒤에 공기역학적 부속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일반적인 볼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페라리는 배기구 뒤에 날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연맹에서 허용된 볼륨 공간을 채웠습니다. 배기가스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플랩으로. 이것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엔진 후드 지역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후면의 볼륨 해석을 감추려고 합니다. 2026년 MGH의 제거로 인해 내연기관은 매우 높은 엔진 회전수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곡선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일정한 가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열기관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면 배기구에서 디퓨저로 향하는 흐름을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료 하중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가스를 조절해야 하는 곡선에서요. 예를 들어 빠른 곡선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기역학적 하중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하중을 얻습니다. 항력을 증가시키지 않고요. 따라서 단일차의 공기역학적 저항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일차의 패키징에 통합되어 있다면 이 솔루션을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면 부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페라리는 최근 바레인 테스트에서 이 솔루션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솔루션을 복사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실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페라리가 완전히 다른 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차들과 비교할 때 볼륨 측면에서 안드레아 스텔라도 페라리의 솔루션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페라리 SF26의 뒷부분을 주에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멜버른 전에 어떤 설명이 있을지도 지켜보자.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앞에는 페라리의 찰스 르클레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1분 33초 6셉39에 주행했다. 70바퀴를 완주했다. 깨끗한 작업, 일관된 페이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시계가 아니다. 무엇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르클레르는 단순히 시간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는 견고한 스틴트를 했다. 그는 38초대 후반에서 여러 바퀴를 돌았다. 반면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는 메르세데스와 함께 37초대 중반에서 주행했다. C3 타이어로 매우 일관되게. 결론적으로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매우 잘 작업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준다. 프로그램이 다르다. 부하가 다르다. 하지만 오늘 페라리는 확실히 더 편안해 보였다. 첫 주와 비교했을 때 세팅이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증거다. 페라리 SC6은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배기구 뒤의 솔루션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테스트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차량의 견인력도 눈에 띄게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텔레메트리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몇 초 차이로 있지만 다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 랩에 더 중점을 둔 작업입니다. 비록 그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편안하게 느끼지 않더라도 차량은 좋습니다.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선해야 합니다. 공기역학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몇 가지 개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게 문제도 여전히 맥라렌에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토넬리는 더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정렬된 그레인 각도로 더 많은 경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T1과 T3에서 매우 강력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맥라렌에 비해 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입니다. 반면 레드불에서는 진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다른 팀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레드불은 새로운 전면 날개를 가져왔습니다. 입구가 물결 모양인 흥미로운 해결책. 하지만 아침의 편안함은 13바퀴 후에 끝났다. 그들은 심각한 유압 문제를 겪었다. 뒤쪽 지역에서. 지난주에도 유압 문제를 겪었었다. 그것이 그들을 멈추게 했다. 우리는 다른 팀들보다 바퀴를 덜 돌았다. 레드불의 파워 유닛이 유리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메르세데스에 따르면 하지만 그것은 거칠에 불과한 발언처럼 보였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파워 유닛에 문제가 있는 레드불을 보았다. 기계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박스에서 아지아를 위한 세션이 조기에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경고 신호가 아니다. 테스트에서 신뢰성 문제로 시간을 잃을 때. 하지만 손실은 단순히 부족한 킬로미터에 그치지 않는다.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에도 있다. 이는 분명히 레드불에게 모든 다른 팀들에 비해 불리한 점이다. 아스톤 마틴의 상황은 더욱 미묘하다. 혼다의 파워 유닛은 보로스코프로 점검되었습니다. 박스에는 많은 일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았습니다. 알론소는 18바퀴에서 멈췄습니다. 테스트에서 엔진을 열면 절대 일상적인 점검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있습니다. 혼다 파워 유닛의 신뢰성에 대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덜 이야기되는 세부 사항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바닥을 가져왔습니다. 레드불은 보닛에 작은 플랩을 추가했습니다. 페라리가 이미 보여준 방향을 따릅니다. 따라서 페라리는 공기역학의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2026년에는 휠이 성능 요소로 돌아옵니다. 브레이크의 열 관리, 타이어 압력, 그리고 성능. 따라서 2026년은 단순한 공기역학이 아닐 것입니다.
에너지, 온도, 흐름 및 미세, 세부 사항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르클레르의 바퀴수와 이번 주의 바퀴수를 비교해 봅시다. 견인 안정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페라리 SF26의 증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세섭 수준에서도, 그리고 페라리가 SF26에 도입한 새로운 공기역학적 솔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주의 깊게 분석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명확한 부분은 바레인의 스네이크 구간입니다. 즉 6번, 7번, 8번 코너입니다. 지난주에는 페라리가 훨씬 더 불안정했지만 이번 주에는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조작성도 좋아졌습니다. 서스펜션과 오류 위치 사이의 기계적 작업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차동 장치입니다. 이는 견인 시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코너 출구에서 공기역학적 하중 관리가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배기구 앞에 위치한 플랩 덕분입니다. 사실 이 부속물은 배기구에서 나오는 가스와 상호작용하여 코너 출구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드라이버가 가속을 더할 때 가장 섬세한 단계가 발생합니다.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사이에 적용되는 출력이 많은 곳입니다. 파일럿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곳이죠. 배기가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디퓨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더 많은 다운포스를 얻고 출구에서 더 많은 트랙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파일럿들이 1단 기어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구에서 사용할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요. 지난주 베르스타펜이 보여준 것처럼요. 1단 기어를 사용할 때 출력이 더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내연기관도 더 거칠게 작동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더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커브 출구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기구 앞에 위치한 이 플랩이 다운포스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출구가 더 부드럽고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소식은 프레디 바소르가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맹과의 회의가 잘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매우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질문이 있었다. 멜버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스포츠만 있는 주말을 위해 트랙 외의 논의 없이 그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페라리는 FIA의 승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배기구 뒤의 플랩에 대해 업데이트가 아니다. 어떤 것이든 경계선 솔루션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 승인은 어제 도착했다. 그 후 오늘 바로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페라리 드라이버 라인업이 마지막 순간에 변경된 것도 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거운 소문도 돌고 있다. 페트로나스에 대해 우리는 2026년 지속 가능한 연료의 동등성을 승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메르세데스 엔진 차량에 대해. 따라서 메르세데스 자체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맥라렌, 윌리엄스, 알핀. 이것은 2026년이 파워 유닛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합니다. 시즌 동안 사용될 연료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 연소, 매핑 및 에너지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쉐리 페라리와 함께 이 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바닥을 수정한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닥 구조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통제된 방식으로 디퓨저에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면 바닥 가장자리에서 생성되는 더 많은 하중은 진입시 그립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견인 안정성을 개선하고 후륜으로 향하는 공기 흐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현재 포뮬러 1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공기역학적 솔루션 덕분에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페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의 연료는 이미 FI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페트로나가 동급화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페라리 엔진의 신뢰성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패독 내에서 모든 이의 기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벤치와 업데이트된 바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랩 효율성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와 메르세데스 자체 모두에서 훌륭한 롱런을 보았습니다. 레드불은 약간 더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메르세데스, 페라리, 맥라렌 뒤에서 네 번째 힘인 것 같습니다. 맥라렌은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세팅을 다듬는 작업을 아직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출발과 관련하여 안드라 스텔라와 함께 강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터보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발할 때 우리는 많은 파일럿들이 출발 테스트를 위해 정지된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확한 엔진 회전수로 가기 위해, 즉 출발과 분리를 위해 터보를 준비하고 재충전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발 절차는 분명히 첫 경기를 위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파일럿들이 최적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 지점에서 정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트랙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페라리는 더 작은 터보를 가지고 있어 다른 파일럿들보다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관리에서 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 규칙을 재검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질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점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출발 부분을 더 잘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보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경쟁자들에 비해 당신은 규칙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보겠습니다. 페라리 배기구 앞 새로운 날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르세데스의 시간에 대해, 레드불과 에스턴 마틴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페라리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날개가 마지막으로 연맹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 모든 드라이버에게 매우 어려운 스타트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의 의견을 읽고 답변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